자,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애플에서 나온 아이패드 4세대입니다. 이 아이패드 4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조금 있는 친구인데 그 토사구 패드라든지 아니면은 구 뉴 패드 아니면 뉴 아이패드라고 부르던 그 친구가 7개월 만에 버려지고 나온 친구가 이 친구죠. 저 같은 경우에는 2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3는 가지 않고 바로 4로 넘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앞쪽부터 보면은 이쪽에는 전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9.7인치 화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홈 버튼이 지문 인식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죠.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은 라이트닝 포트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화면 돌아가는 거 잠금이나 아니면은 뮤트 키로 사용할 수 있는 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버튼도 이렇게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요. 만약에 LTE 버전이었으면은 여기나 여기에 아마 심카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를 보시면 은 3.5파이 이어폰 잭이랑 마이크,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시면은 이게 아마 500만 화소였나? 800만 화소였나? 아마 그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로고가 이렇게 있고 아이패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밑에는 모델명이랑 뭐 이것저것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이렇게 뚫려 있네요. 일단 외관적으로 보자면은 아이패드 2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아이패드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디를 둘러봐도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를 봐도 그렇고 뭐 뒤를 봐도 그렇게 차이는 없죠. 이렇게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이 카메라가 좀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화면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죠. 뭐 3부터 바뀌긴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화면을 바로 켜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iOS 10이었다가 iOS 8으로 내린 상태입니다. iOS 10은 너무 느려가지고 일단은 팔이 좋다고 해가지고 내리긴 했는데 팔도 약간은 애매한 감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속도 자체는 빨라요. 이 밑에서 내려오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정겹죠? 그리고 밑에서 내릴 때도 이런 물리 엔진 같은 이렇게 느리게 내려오고 세게 내리면 빠르게 내려오고 이런 거 디테일 좋죠? 이 친구의 성능으로 보자면은 A5에서 아마 A6였나 A6X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9 뉴패드보다 2배 올라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패드 2에서도 동일하게 거의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패드 2보다 느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이패드 3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부분이었죠. iOS 8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음악을 들을 수는 있겠죠.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재생이 돼요. 사운드 자체도 아이패드 2에서 그렇게 차이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iOS 8의 UI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iOS 몇이었냐? 지금 몇인지도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보면은 대충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이 밑에 친구들이 옆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없어졌네요. 대충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UI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할 만한 게 뭐 시계를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시계 같은 것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메모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따다다다다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었나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겠죠. 카메라가 아이패드 2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로 뭐 찍고 다니셔도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실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iOS 8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할 게 없어요. 어플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지원을 안 해요. 유튜브도 지원을 안 하고 크롬도 지원을 안 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지원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OS 8은 진짜 사파리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나무 위키 같은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레티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지금 봐도 정말 깔끔해요. 실질적인 해상도 자체는 지금이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읽을 수 있는 용도라면은 이 친구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또 사진이 안 떠요. 사진이 뜨지가 않아가지고 이것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자주 보시겠죠?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살짝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뜰 거는 다 뜹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대충 요 정도 속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때는 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됐죠? 아이패드 2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도 따로 뭐 깨지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잘 들어맞아가지고 유튜브 머신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HD 해상도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1080은 볼 수가 없고요. 유튜브만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사용성을 봤을 때는 나쁜 편이에요. 솔직히 차라리 아이패드 2를 구매하셔가지고
iOS 6에서 돌릴 수 있는 게임들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겠고 iOS 6에서 다운을 이미 받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는 없겠죠. 옛날에는 아이패드 4가 훨씬 정말 좋았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이패드 2가 더 좋았어요. 사용성으로만 보자면은 아이패드 2를 이길 수는 없고요. 물론 더 선명한 화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가 더 좋아졌다든지 속도가 더 빠르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친구가 iOS 6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 친구를 버리고 이 친구를 사용할 의향이 있어요. 하지만 iOS 6로 넘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는 iOS 8까지만 내릴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나무위키 뷰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당장 애플 홈페이지만 가도 지원을 안 해요. 애플 홈페이지가. 애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대충 들어가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뜨지 않아요.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친구가 아마 iOS 6였으면은 충분히 발라 버릴 만한 성능일 거예요. 하여튼 이 친구의 장점으로 보자면은 라이트닝 포트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좋아졌고 무게로 따지면은 아이패드 2보다 좀 더 무거워졌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선명해졌다. 어플 같은 경우에도 기본 어플만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 어플마저도 지원하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 아까 보셨듯이 애플 같은 사이트라든지 뭐 빙 같은 경우에도 뭐 다 깨져서 나오네요. 이렇게 구글은 쉽게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액자로 사용하신다면은 대충 이런 느낌이 나겠죠. 이게 뭐 돈가스긴 한데 하여튼 뭐 대충 이런 느낌이 나겠죠. 액자로 쓰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애플 기기에다가 이 정도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추천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패드 2가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게임을 하는 용도라고 봤을 때는 아이패드 2를 이 친구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2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다시피 게임이 정말 많아요. 이 친구들만 하더라도 충분한 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다 깨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바스테일 같은 게임이라든지 이 친구에서는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봐봐, 이거 한글화까지 다 돼 있어.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아이패드 4인데 아이패드 2 가지고 너무 뭐 잡설이 길었는데 하여튼 아이패드 4로 한번 돌아오자면은 이 친구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35,000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아이패드 2 같은 경우에는 2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네, 두 개 합쳐봤자 5만원밖에 안 해요. 5만원이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 두 개를 살 수 있답니다. 하여튼 유튜브 용도나 액자로만 사용하셔도 값은 충분히 뽑는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을 한다든지 뭔가 속도를 필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씩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레트로한 기계긴 한데 이 레트로함이라고 해봤자 그렇게까지 오래지진 않았거든요. 뭐 한 30년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그냥 한 10세대 정도 시간이 흘렀나요? 한 그 정도 느낌이지 이 친구가 막 레트로 해가지고 막 지지직거리고 그런 아날로그 감성은 없단 말이죠. 오히려 아날로그 감성은 아이패드 2가 좀 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었죠? 스퀘어 모피즘이었나? 무슨 모피즘? 이런 거였는데 이런 스퀘어 모피즘 같은 느낌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너무 현대적인 미가 가미가 되었어요. 이 iOS 6 무쇠 같은데 iOS 6로 내려간다면은 저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현재 상황에서 주 용도로 사용하신다면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만 갖다 둔다. 이렇게 갖다 놓고 아이패드 4다. 한 이 정도 하실 거면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뭔가를 사용한다 했을 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컬렉팅용으로는 괜찮지만 실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쉽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크게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2만 나오죠? 아이패드 2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뻐. 미쳤어. 이 친구도 구형 기계기는 한데 이 친구랑 무게가 거의 똑같아요. 그냥 밸런스 자체로 보자면 이쪽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더 크기가 크니까 대충 사이즈로 보자면 한 이 정도 느낌이 납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차이가 나고요. 하여튼 이 정도의 느낌이랑 이 정도의 느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를 버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이패드 프로 2거든요. 그 옛날 2세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친구를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아. 또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사고 싶으면 사지만 제 지인이라면은 말릴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애플에서 나온 아이패드 4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끝내죠.